네, 4월은 잔인한 달 4월을 정리해주는 네, 특집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증권부의 김신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옷이 일단 화사하시군요. 아, 예, 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대형 사건 사고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현대기아차 그룹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저다, 뭐 리콜이다, 대규모 리콜까지 있었죠. 네, 또 이 주간 이교제 통상임금 소송 요거까지 나와가지고 뭐 해외에서도 뭐 이게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별별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악재가 한꺼번에 왔는데요. 네. 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미심장해요. 네, 오늘따라 주옥 같은 멘트가 나오네요. 네, 의미심장합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 업종 대체적으로 이제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야. 이제 대표적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엔저 현상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리콜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주간 이교대, 특근, 그다음에 통상임금 최근에 나온 이슈는 맞아요. 통상임금 소송이잖아요. 이런 악재가 계속 쏟아지면서 이제 주가 또한 현대차의 주가 또한 그 왜 근래 들어서 10% 일주일 사이에 이런 그 국내외적인 이슈가 터지자마자 10% 정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엔저 현상. 엔저. 네, 일단은 수출에 이제 딱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리가 없고 또 이제 수당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이제 수당이 이제 배로 불어나잖아요. 이게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소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보니까 네. 주간 이거제로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통상임금이 이제 기준이 되면 그 수당의 기준이 되면 인건비만 30%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실제로 30%나? 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죠? 현대차 노조가 강성 노조입니다. 맞아요. 예,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다른 산업에도 이제 여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PD님이 저번 시간에 엄청 쿠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기침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잔뜩 긴장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좋은 얘기예요. 이 11시 40분부터는 저 그냥 제 방송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막 좋은 얘기 하시면 돼요. 평소에 이렇게 한이 맺혔다 그러면 막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물컵을 갖고 왔는데요. 네. 물잔을 또 마시자니 또 방송을 조금 어지럽게 할 것 같아서. 네. 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이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증권가에서는요. 이 소송이 만약에 노조들이 승소를 한다면 현대차가 2조 원 가량의 2조 원? 언론 쪽은 이제 6조 원에서 7조 원 가량을 추정을 했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조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제 관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상여금이나 명절 귀향비 뭐 이런 것들을 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 이게 포함시켜라 이렇게 일단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그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인건비의 기준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뭐 언론에서는 뭐 그룹의 입장을 들어서 한 6조.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해보면 2조. 네. 2조 정도.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무디스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죠. 네, 어제 이제 무디스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 이 통상임금 소송 자체가 영향은 미치지만 신용 등급에 있어서는 별 영향을 못 미친다. 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이제 무디스 등급 많이 이제 강등시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그 시그널이 없이 그냥 다만 영향을 미치되 큰 유동성이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현대차 자체가 그 유동성으로 충분히 그 추가 비용을 이렇게 상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지금 4월 들어서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22만 5천 원에서 17만 6천 원까지 무섭게 빠졌습니다. 자, 통상임금도 큰 이슈인데 더 큰 이슈가 사실상 이 엔저입니다. 엔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타 주가가 지금 뭐 완전 소형주처럼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어떻습니까? 해외 시장 상황 많이 좀 영향을 엔저에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그 엔저 현상의 직격탄을 딱 맞고 있잖아요. 국내 업종 중에서 가장. 왜냐하면 그 자동차 업종 자체가 일본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엔저 현상에 또 이제 면죄부를 G20가 면죄부를 주면서 이제 더 엔저 현상이 더 이제 강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는 이제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왜 일본 차와 이제 유럽 자동차 업계를 빼고 제외하고 일본 차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엔저 이제 그동안의 도요타 등의 그런 일본 업체들의 그 자동차 가격이 현대차보다는 좀 높았어요. 같은 중형급이라 하면. 근데 엔저 현상으로 이제 가격이 같아졌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차를 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뻔뻔하죠. 당연히 네. 전통 있고 네. 튼튼하고 하는 그런 도요타를 사잖아요. 그래서 직격탄을 딱 맞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 네.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는 그 왜 현대차 미국에서 리콜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래서 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선제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도요타의 그 예전의 리콜 사태와 달리 선제적인 대응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브레이크 등의 그런 결함으로 이제 190만 대 리콜을 했죠. 그리고 또 악재 지난해 11월에는 연비 오류 측정 맞아요. 그게 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현대차 이미지가 이제 조금 이제 깎인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번에 네. 또 리콜 때문에 이제 더 가중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1년 전에 비해서 토요타 주가는 무려 70% 가까이, 70% 급등을 했죠. 현대차는 이 기간 한 20% 넘게,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리율이 100%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은 엔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인 것 같은데 그나마 믿고 있던 그 유럽 시장까지도 문제라고요.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유럽 시장 이제 미국이 죄송합니다. 네. 현대차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 그리고 그렇죠. 또 유럽 시장도 그래요. 근데 유럽 시장은 워낙 그 벤츠나 BMW 그런 좀 고가 외제차들이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유럽 경기 상황 지난해 예측했던 것과 달리 그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마저 현대차에서는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회복이 더디다. 네네. 그 이유로 봤더니 일단은 왜 현대차가 주간 2교대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급면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공급이 작으니까 일단은 수출되는 데까지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 그 경기 상황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현대차 주가는 그럼 관심은 언제 좀 이제 안정을 찾을지 좋아질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언제쯤 좋아지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업종, 산업 업종이 2분기에 성수기를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현대차 역시 2분기에 조금 실적이 나아질 걸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차 출시, 밀고 진짜 있는 효과. 제네시스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소나타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신차 출시함에 따라 이제 조금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증권사 연구원의 설명을 네. 따와봤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주가 역시 이제 이 모멘텀 회복되는 그런 하반기부터는 좀 가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지난해 3분기에는 파업이 있었고요. 이제 또 4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 연비 충당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게 플러스 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 신차 사이클을 도래합니다. 제네시스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도 소나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차 사이클이 도래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투자 심리에 좀 일조하지 않을까. 네, 올해 실적 기준 PER이 아까 5배 정도, 5.5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내일 모레 뭐 실적 발표 있죠? 네, 실적 어떻게 지금 발표를 앞두고 얘기되고 있죠. 있나요? 예. 일단은 이제 워낙 환경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그 예상치를 대략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가장 그 박하게 봤던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자세한 실적은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직접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예 증권사에서는 지금 너무 주가가 빠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들어갈 시기다. 사야 된다. 네,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김신영 기자는 현대차 주가를 살래요? 아니면 현대차를 살래요? 신차를? 저는 차는 도요타를 사고요. 주가는 현대차를 사겠습니다. 오, 아니
토요타 주가를 차를 사면 토요타 실적이 좋아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토요타, 네, 차는 토요타를 토요타가 좋지만 주가는 주가는 현대차가 현대차. 싸다. 네. 아, 렉서스라든가 캠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 저는 렉서스를 지금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유념해서 보고만 계시는 거죠? 예, 한 장기적인 그런 비전으로다가 한 10년 후에나 살 수 있을런지. 알겠습니다. 자, 신차일 거도 신차일 건데 제가 볼 때는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 업체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할인 정책 같은 거를 마케팅을 제대로 펴면 젊은 이 자동차 매니아들 캠리나 렉서스 많이 사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하게 승승장구했는데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는 좀 많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싸다. 그래서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더 오를 만한 모멘텀을 좀 세게 잡을 수 있겠는지 이건 조금 저는 의심이 들어요. 자, 토요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김신정 기자와 주식은 현대차를 좋아한다는 김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